글로벌 시황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해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나 다우지수는 이 우려감 때문에 거의 3% 가깝게 추락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주요 지수 만나보시죠. 자,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4만 명이 늘어나는 등 하루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현재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절반이 넘는 32개 주에서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에는 일일 최다 그 확진자 수 기록을 세웠다라는 부분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는 다시 한번 초비상 사태를 맞이한 그런 상황이고요. 백악관이 2달 만에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이 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은 다시 열었고 펜스 부통령은 신규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35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이 연령층은 보다 코로나19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감이 무겁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을, 규제 이런 부분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하락 요인 은행주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 은행 4곳 중 한 곳에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다라고 기사 전반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은행주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하나 붙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단 지시가 내려졌고 배당금도 동결해야 된다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웰스파고뿐만 아니라 JP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추락해서 마감되다 보니까 은행주가 떨어졌고 다우지수가 떨어진 흐름들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만나봤고요. 이제 또 다른 뉴스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조정받는 지난 주말 사이에 이 움직임이었는데요. 상품 시장에서는 국제유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인구가 많고 휘발유 소비가 많은 미국의 주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담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WTI와 브렌트유가 함께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 금값은 반면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0.57% 상승하면서 1,773달러대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이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 바이든이 오히려 트럼프를 압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 대선이라든지 어쨌든 선거가 이루어질 때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6개 주에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플로리다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같은 4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6%포인트 이상으로 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2곳 노스캐롤라이나와 애리조나 주에서도 역시 2%, 4% 차이의 폭을 보이면서 바이든 후보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6개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이곳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고 있다. 이러면서 전문가들은 플로리다 주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잃게 된다면 거의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여성과 독립 성향 그리고 비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인 나이가 든 백인 대학 학위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참고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쉽게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있고 은행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미국 증시도 코로나19 재확산 대한 공포 때문에 급락을 했고 이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시장의 또 조정의 하나의 중요한 또 역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요소이니까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잘 보셔야겠죠? 자, 이번 주는 뭐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상반기가 이번 주에 마무리되고 하반기 7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미국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네. 마이크론이라든지 페덱스 같은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되겠고 네. 오늘 시장에서 또 이슈가 될 만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셀트리온이 램시마 SC라든지 IBD 같이 이 추가 적응증과 관련된 약품 판매를 승인받을 수 있는 권고를 유럽 쪽에서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유럽 의약품사나 약물 사용 지원 위원회에서 이런 판매 승인 권고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네. 만약에 이것이 뭐 잘 진행이 된다면 유럽의 31개 국가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셀트리온 쪽에서는 3분기 내에는 판매 승인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최종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더 전해드리면 유럽 내 판매 시기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유럽 EC라고 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인데 이쪽에서 최종 허가를 받게 되면요. 그 이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판매하고 유통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램시마 SC를 직접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재입니다. 요즘에 셀트리온 이 3형제의 주가 흐름이 참 좋았었잖아요. 네,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주 강세에 조금 더 힘을 붙여줄 수 있을지 호재성 재료 오늘 저희 호가 그리고 개장 이후에도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시장이 이제 경제 재개와 관련된 이야기,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 과연 어느 쪽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흘러갈지 자세하게 이번 주도 저희가 개장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이번 주도 저희 굿모닝과 함께 해보시죠. 김영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힘찬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네, 좋습니다. 한 주 시작을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런데 어쩔까요? 저희는 사실 지속적으로 대비는 해왔습니다만 고점에 대한 이런 근거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이 되면서 이 여러 가지가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도 셧다운에 대한 가능성이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리스크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될 텐데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라 네. 어느 그 시장에 영향을 주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웬만큼 현금이라는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예. 좀 편하게 시장을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어날 일들 우리 흑기사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흑기사를 언제 쓸까? 연준이 흑기사인데요. 지금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주가가 빠지기 전까지는
연준의 그 흑계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2차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7, 8, 9는 원래 안 좋아요. 그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그 운영사들이 휴가를 많이 가서 시장이 지지분인한데 그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빨리 2차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 외로 또 확산되고 있어서 셧다운에 대한 그 미국에 대한 공포심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기업의 실물단들이 실적이 이제 보이는 숫자가 보이는 그런 달이 7, 8, 9월 달이라 우리는 미리 현금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현금이라는 거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사면 본전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금이 있어야 언제 주가가 골든타임이 왔을 때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번에도 매번 말씀드렸겠지만 올라오면서 종목을 줄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 종목들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평균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위기가 왔을 때 종목이 많다 보면 되게 큰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시장에 종목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렇듯이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글로벌 증시 하나씩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인데요. 다우존스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락 파동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락 파동은 뭐냐면 디비데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들어올렸다 떨어졌다 들어올렸다 떨어졌다. 이 길이, 그다음에 조정 길이, 그다음에 조정 길이. 근데 이번 조정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정 길이가 고점에서 저점까지 제일 길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파동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한번 들어올려요. 중간가까지 만들었다가 다시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락 파동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때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이 100%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70%의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 40%는 뭐냐? 믹싱, 그다음에 돌아가는 환경들, 그다음에 시장의 영향들을 다 체크해서 우리가 믹서기에 넣고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스닥은 그동안 강했잖아요. 21선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21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건 지지라인뿐이 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부분은 정말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수와 영향이 같지 않냐라는 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버블이다 이렇게 봐요. 이것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 글로벌 증시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많이 끌어올린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 대한 버블은 개인들이 다 고스란히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미 투자자가 아닌 현명한 개미, 스마트한 개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조정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남들은 위기가 그렇게 급하게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다수는 돈을 벌지 못하고 소수만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꺾인 자리거든요. 여기 저점을 잡았는데 한 번 더 밀릴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밀리면 좀 많이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변곡점 789 하반기 시작이 어떻게 될 건지는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그 예상이 빗나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대응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에 베트남 말씀을 드렸었고 베트남 펀드, 중국 펀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잘 가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접 투자 한번 보시는 거 어떠냐라고 말씀을 많이 여쭤보고 하는데요. 중국이랑 그 베트남 펀드는 그 지금부터 조금씩 월 적립식으로 가입을 하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펀드고 베트남 펀드 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환율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단은 강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200원대 위에서 1240원대까지는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외국인들은 1100원에서 1150원대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요. 그 밑에 떨어지기 전까지 외국인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중국 위안화 똑같이 움직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체크하면서 환율단 잘 보고요. 금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라면 차익 매물을 익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는 되게 무거운 자리예요. 머리대라고 얘기하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던 매물대들이 되게 강해요. 일단은 1,800달러, 그다음에 1,850달러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2차 팬데믹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금이고 뭐고 다 안전자산이고 뭐고 현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금값이 떨어졌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2월, 3월 달에 1,45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금이고 뭐 안전자산이고 다 현금화 만드는 전략들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요. 금도 익절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되고요.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97.450달러인데요. 위쪽으로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 그래서 박스권 상단. 100달러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보다는 달러를 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달러가 강세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달러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40달러가 어려울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10달러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30~40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하방으로. 그래서 유가를 보시는 분들은 당분간 보지 않는 게 나아요. 당분간 밀리면 좀 많이 30달러도 깨질 수 있으니까요. 보지 마시고 또 ETN하고 ETF 막 이쪽에 또 떨어진다고 막 보지 않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애플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금요일 날 많이 빠졌어요. 한 3% 정도. 그다음에 또 볼게요. 우리가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2%대, 페이스북은 많이 빠졌어요. 한 8% 정도 빠졌고, 넷플릭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4%대 강하게 음봉 만들었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다 고점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간의 문제지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강연할 때도 메시지를 많이 받는데 현금이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은 편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넷플릭스도 받고 그다음에 인텔, 아마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도 2.24. 거의 한 2~3%대씩 다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좀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들어오는 7월 달에는 기업의 실적 발표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간 선물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왜 중요하냐면 미국 시장이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가 야간 선물을 잘 체크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야간 선물 한국 거는 지금 하진 않고 그래서 아침엔 미니 나스닥이나 S&P를 보면 아침에 시작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빅스 지수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미니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50.49포인트 정도 빠져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선은 깨갖고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변곡점, 잠깐 음봉 나왔다 양봉, 야금야금 패턴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차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도 마찬가지, S&P도 12포인트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드는 플러스 6.4달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루드 오일은 0.74, 1.95%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건 빅스 지수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34.75까지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6월달, 3월달에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45 정도까지 올라왔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6월달에 급락이 나올 때 40, 그 다음에 지금 34.75. 그래서 빅스 지수를 좀 불안한 자리에 위쪽으로 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국내 쪽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내를 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국내는 조금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패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좀 빠지면 21선 깨지는 자리라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조정의 길이 짧다. 이번에 조정의 길이가 길다. 하락 파동을 만든다. 중간까지 올라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서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떨어졌다. 그 다음에 반등을 줬다. 다시 떨어진다. 하락파동이에요. 그래서 하락파동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근골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근골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이때도 개인들 들어오는 거 어마무시하게 매수하고 있잖아요. 유동자금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유동자금이 한계가 있어요. 그 유동성은 한계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업의 펀드멘탈 밸류에이션을 보고 그다음에 주가의 추이를 맞아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경제 상황을 보지 않았었어요. 이때가 올라갔을 때는 경제 상황을 거의 보지 않았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신물단하고는 괴리율이 많이 커졌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신물단하고
주가는 같이 가요. 그래서 실물단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주식을 갖다 매도하는 이유가 바로 실물단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주는 이번 주도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자리대니까요. 우리가 현금을 보유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는 현금과 인버스를 가지고 있어서 좀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금요일 날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 5% 정도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박스권을 만들어요.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빠지면 저번에 이게 좀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보면 돼요. 떨어졌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제가 이번 추천해줬던 종목들은 시간을 줘야 올라가는 종목으로 제가 가져온 거라 막 급하게 움직이는 거는 여기서는 드리면 다 손해봐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에 아모레퍼시픽하고 GS건설을 하반기까지는 끌고 가자라고 봐요. SOC에 대한 부분들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GBC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보시고 위쪽으로 이렇게 틀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인버스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인버스는 바닥 라인이에요. 6,000원 라인에 언저리에서 모아가서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이번 주는 변곡점이에요. 오늘 내일 그다음에 내일은 6월을 마감하는 상반기를 마감하는 날이고요. 그런 변수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매수보다는 릴렉스하게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끝까지 보면 어떤 전략이 맞았던지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현재 경제에 대한 셧다운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악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변동성 리스크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전략인데요. 이게 잘 또 맞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 실시간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9시 40분부터 이 주식 챔피언쇼가 진행이 됩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 반면에 기관은 여전히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6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난 금요일 거래는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 힘을 넣어주고 있고 밑바탕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개인들은 코스닥에서 109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81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역시 코스닥에서도 매도를 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고요. 자,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외국인들의 수급,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인식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한 조사 업체에서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지분과 외국인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미국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명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자본들이 우리 시장에 점점점 지분 가치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미국 큰 손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분의 가치, 지분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에서 이런 미국계의 큰 손 자금들이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는 미국 법인과 개인을 합쳐서 45개의 주체가 우리 시장에서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국내 상장사 111개에서 5%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장사 111개에서 외국인들이 미국에 적을 둔 미국발 자금들의 주주 5%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분 가치는 4년 전보다 무려 53%가 늘어난 수치였는데요. 주식 가치는 현재 27조 7천억 원 넘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전과 좀 비교를 해볼까요? 2016년 비슷한 시기에는 상장사 수는 그때보다는 1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 120개 정도가 됐다는 것이었는데 4년 전보다는 이 회사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주식 가치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고 우리 시장에서 지분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4년 전에는 한 18조 1,500억 원어치 정도였는데 현재는 27조 7천억 원,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52.7%가 증가하면서 외국인들, 미국에서의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4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역시 체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계 큰 손들 가운데 아까 한 45개의 주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근데 절대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주주의 지분 가치 중 80% 이상이 이 블랙록에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한 것이었는데요. 무려 22조 3,400억 원 넘게 블랙록이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4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3월에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당시에 블랙록은 네이버라든지 한 3회사 정도에서만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사이에 금액도 엄청나게 늘었고 국내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국내 11곳의 회사에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블랙록입니다. 그만큼 블랙록이 다른 미국의 자본들보다 특히 우리 시장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블랙록은 이렇게 삼성전자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11곳의 대주주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삼성전자의 3대 주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삼성전자의 지분을 5% 넘게 가지고 있는 블랙록입니다. 5.03%를 보유하고 있는데 무려 15조 6,200억 원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죠.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대 주주이고 그 다음이 국민연금인 것을 파악을 할 때 3대 주주로 이 블랙록이 삼성전자에 어쨌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움직일 수가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증시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만큼 블랙록이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런 수치였고요. 블랙록이 이외에도 삼성전자 외에도 우리 시장에서 여러 종목들, 여러 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보유한 지분 가치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월 22일 지난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 같이 최근에 시장에서 언택트라고 불리는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의 지분도 무려 2조 원 넘게, 1조 원 넘게 가지고 있었고요. 이외에도 신한지주, 그리고 포스코, LG전자, KTNG 같은 대형 종목들을 블랙록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HLB라든지 헬릭스미스 같은 제약바이오도 가지고 있었고요. 현대해상, BNK 금융지주도 블랙록에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종목들, 회사들이다라는 것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외에도 미국발 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블랙록 말고도 그 다음으로 피델리티라는 주체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피델리티도 국내 상장사 34곳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오뚜기의 지분을 6.82%나 보유를 하면서 지분 가치가 한 1,400억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의 대형주들을 주로 투자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피델리티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국제약, 광동제약, 대원제약, 환인제약, 경동제약, 셀바이오텍 같은 종목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4년 전에 비해서 미국발 자금에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지분 가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자본의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투자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시켜드립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오늘 아침에는요, 정유 업종, 정유주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힘든 상황인데요. 왜 봐야 하냐 봤더니 하반기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차근차근 볼 시점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는 우려인데 우려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여서 어떤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고 기회 요소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먼저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요,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수요 충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성장의 시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정유사들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수익을 과연 낼 수 있느냐 못 내느냐 그 지표가 정제마진입니다. 정제마진은 쉽게 얘기해서 주요 제품 가격, 평균 가격 빼기 국제 유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충 이제 BEP라는 게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 이상이 돼야지 이쪽이 수익권이거든요. 근데 그 밑은 손해입니다. 그런데 BEP 수준이 4에서 한 5달러 정도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뭐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으니까 손실을 많이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정유 4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그리고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있는데 4사 영업이익을 전부 다 더해보니까 올해에 마이너스 3.9조 원, 3조 9천억 원 적자가 났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래 없는 최대의 대규모 적자를 시현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1분기 성적인데요. 이걸 보면서 정제 마진이 안 좋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됐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비축해놨던 재고가 손실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료를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석유 제품에서도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제품별 마진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본 게 가장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항공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파란색이 휘발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쪽이 이제 항공유, 경유, 휘발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쪽을 보면은 이제 항공유는 가장 안 좋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휘발유 그리고 이 부분 이제 경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4월이잖아요. 4월과 5월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이제 급감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보니까 20%가 급감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걸 보면서 20년의 성장이 한 번에 축이 무너졌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제품별 마진, 정제 마진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락다운, 제재라는 부분, 그건 부분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정제 마진이나 수요 부분의 회복 측면 이런 부분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증권사에서는 기회를 하반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도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 거고 마진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복합 정제 마진의 추이와 전망을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제 마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고꾸라졌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정제 마진 쪽에서 수익성 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이제 석유 수요입니다. 석유 수요가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거는 개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석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 1월과 2월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수요에 대한 전망은 하반기 조금 더 실력 있다는 거 3분기, 4분기 이런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가 됐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 부분인데요. 주요 석유 제품별 수요입니다. 보면은 정제 마진이 굉장히 수익성 지표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품별로 봤을 때 첫 번째가 휘발유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경유, 세 번째가 등유, 그리고 항공유 중심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수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 측면에서는 휘발유와 경유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이동이 좀 제한되는 거 아직까지도 있고 이후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돼서 얘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항공유는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 첫 번째 정제 마진은 과연 어느 시기에 반등 탄력이 괜찮아질 것인가? 하반기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하반기 중에서도 4분기가 괜찮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정제 마진의 유의미한 상승인데 방향성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속도가 중요하다, 속도의 문제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정제 마진의 유의미한 회복 시점은 4분기로 판단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쓸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거는 하나의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낮아진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서 석유 제품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익이 좋아지려면 공급이 줄고 수요가 받쳐줘야지 수익이 좋아지는 건데 이게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은 공급이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수요 훼손이 따를 수도 있다. 수요 훼손에 따라서 마진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 훼손에 따라서 수급 악화 국면에서도 높아진 재고의 소진 기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긍정적인 흐름들 이전에는 이런 흐름들은 좀 보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리스크 요인은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요인을 참고해보자면 다만 이러한 요인을 감안해도 현재의 정제 마진은 분명히 과도하게 낮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낮으니까 이후에는 어찌되건 시장 경제 상황이 반등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마진 수준은 지속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향후 정제 마진이 일정 부분 좋아질 것인데 방향성이 아닌 속도와 시점의 문점으로 앞으로 개선 가능성은 하반기에 좀 더 힘이 실릴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추이에서 우리는 2분기 실적 반등을 보실 수 있는데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4월 이제 2분기인데요. 2분기 실적이 좀 반등할 가능성 이쪽에서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 이익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반등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보급이 되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따라서 이 석유, 이게 정유주가 수요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게 2030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큰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격은 덜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제 설비 순증설 규모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건데 19년에서 20년에 올랐지만 조금 내려간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뭐 전기차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도 재확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모로 신규 설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공급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공급 과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수익성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공급 과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흐름입니다.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회복 시도 때문에 회복 시도에 있는 주가 상승의 탄력
탄력을 만나볼 수 있고 그건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정유주가 어렵다 해서 지금 많이 그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악의 국면을 일단 갔으니 회복 시점에서 우리는 그 수익을 거둬들여야 된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정유진은 지금부터 신경 써서 봐야 된다고 하고요. 하반기에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다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챙겨서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의도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슈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앞으로는 아이폰부터 맥 컴퓨터까지 모든 제품의 자사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년간 인텔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는데 이제는 더욱더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분석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이슈 어떻게 보셨나요, 차장님?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우선 ARM이라는 그 칩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RM이라는 것은 그 반도체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일본의 소프트뱅크 밑에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아이폰 AP라고 네. 해서 컴퓨터로 치면 CPU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ARM 기반으로 AP를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애플의 맥북까지도 이제 더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ARM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전력으로 많은 프로세서를 이제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인텔 대비해서는 이 전력 소모량은 한 10분의 1 정도라서 굉장히 저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았는데 왜 그동안에 인텔을 썼냐면은 성능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지나다 보니 ARM 기반이 전력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성능이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 ARM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서버단에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인텔의 그 CPU를 착용한 서버 디램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ARM 기반으로 하는 서버 디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전력, 이 부분이 굉장히 쿨링 효과를 통해서 서버단에서도 인텔의 굉장히 뜨거운 서버를 온도를 낮춰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애플이 이 ARM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어디가 수혜를 받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ARM의 팹리스 칩을 설계해서 맡기는 곳이 TSMC라는 대만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TSMC는 최근에 화웨이, 중국과 미국 간의 이 분쟁 때문에 중국의 화웨이의 물량을 안 받겠다 이야기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그러면 이거 빠빠이 하면은 이 매출을 누가 커버해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바로 애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애플이 TSMC에 더 추가적으로 물량을 주게 되고 이것을 그 TSMC가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삼성전자가 좀 오른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 뉴스가 나고 이틀 뒤에 상승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TSMC뿐만이 아니라 네. 더 넓어지면 삼성전자도 물량을 주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라볼 수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관계는 약간 틀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가능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국내에서는 그렇다면 TSMC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어디야? 라고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이 어떻게 해서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시장에서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없는 건가요?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두 종목이 있는데 리노공업과 이제 ISC라는 기업입니다. 이 네. 두 가지 종목은 TSMC 쪽으로
그 소켓이라든지 프로브 카드 이런 쪽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계들 이것이 비메모리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 400개면 400개 굉장히 미세한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리노공업이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만약에 TSMC 향으로 해서 애플이 물량을 더 많이 밀어주게 되면은 네. 충분히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이 지금 전고점이긴 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모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약간 밀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저가 매수 전략을 한번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리노공업 ISC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밀릴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저가 매수의 기회 삼아보시라 전략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종목 테크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나요, 전문가님? 지금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순환매가 빨리 일어나고 있는데 네. 저번 주에는 5G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5G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면은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좀 밀리게 되면은 굉장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테크윈 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달 전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거기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다 밀린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2021년도에 굉장히 큰 폭발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은 올라올 겁니다. 내년에.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내년에 700억 단에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 3천억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네. 점. 그러면 하반기부터 반도체 하이닉스 M16 공장이 돌아간다면 레버업이 된다고 한다면은 테크윙도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윙이 지금 오늘 같은 날 좀 빠지면은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밀릴 때 이 종목 역시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크윙과 오늘의 이슈 살펴보셨는데요.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앞서서 살짝 보셨겠지만 하락하면서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2분기 실적은 안 좋다 치더라도 저희가 2분기에 이렇게 증시가 빠르게 올라온 이유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3분기에는 이제 좀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경기 저점을 찍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올라온 것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3분기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것인데 네. 코로나가 또 이렇게 불거지고 확산이 되면 이런 것에 대한 손상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번 주입니다. 네, 또 미국 경제 셧다운 우려감 이쪽으로 받는 타격도 만만치 않을 그렇죠. 거거든요. 공장도 중단이 또 불가피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경제에 안 좋은 흐름들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을지 워낙 유동성의 힘으로 또 한계로 지적됐기 때문에 네.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차별화 흐름들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잘 참고해서 여러분께 개장 전략으로 전해드릴게요. 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오늘 약간 긴장하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오늘 개장 어떻게 이루어질지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장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개장 전에 저희가 살펴봐야 할 거시적인 경제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작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좀 하락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코로나입니다. 여름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가을, 겨울이나 돼야 다시 확진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뉴욕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났던 거 다 기억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좀 잠잠해지나 했었어요. 그래서 4월, 5월 정점을 지나고 6월엔 괜찮아질 거라는 또 예상도 있었습니다. 네. 또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던 대로 온도가 좀 높아지면은 이 코로나 확산세가 좀 누그러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감소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네. 거예요. 전문가들도 오히려 이것이 가까이 밀접하고 또 이것이 이제 밀폐된 공간 내에서는 계속돼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플로리다, 텍사스 이렇게 미국의 이 남서부 지역에 계속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재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또 경제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뉴욕 증시 상당히 코로나19 국면의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한 결과로 마감이 됐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만 이 강보합세로 조금 상승하는 국면을 보여줬지만 독일 또 프랑스, 까크 지수까지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코로나19 유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이 미국 내에서는 금융기관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재무 건전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국면 동안 우리는 2분기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코스피 지수는 또 코로나 국면 이전처럼 복원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을 보더라도 2분기 또 3분기 전망 꼭 낙관적이지만 않다. 스트레스를 받은 또 미국 금융기관의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3분기에는 좀 조정될 수 있을 국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코로나19가 이제 급속도로 해소되는 종식되는 국면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도 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1차 대유행 때보다 더 많이 지금 미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3분기에는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이것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가장 큰 우리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걸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시간 8시 56분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하락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개장할지 자세하게는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앵커 전해주세요. 네, 개장 4분 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락 출발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봐야 할 이슈가 상당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셀치온이 중요한데 램시마 SC 등 적응증과 관련해서 유럽 판매 승인 권고 획득했습니다. 승인이 된 게 아니라 권고를 획득했다.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공시 부분인데 3,147억 원 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을 공시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오늘 이제 가파르게 튀어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KCC건설 11% 넘는 급등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 2,098억 원 주거복합 신축공사 계약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관련된 공시 내용부터 저희가 자세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겠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셀트리온부터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공시 내용을 좀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공시 내용을 저도 살펴보니까 일단 램시마라는 그 관절염 치료제가 일정 부분 적응이 이제 장질환 치료제로서도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권고죠. 판매 승인에 안 따라는 게 아니라 판매 승인 권고인데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 본다라면 현재 지금 쫓기듯이 이런 공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공시를 해도 늦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의 적용증 권고라든지 그리고 이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닌 그런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 플로어에 있어서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HDC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과 이제 KCC 건설인데요. 이 두 공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액 자체도 워낙 절대적으로 큰데 우리가 이제 건설사를 바라볼 때 이제 그 건설사의 수주 내용들을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건설사 수주 같은 경우 일단은 공공건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개발이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 이제 시공을 하게 되죠. 시행사가 따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체 시공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워낙 영업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현재 지금 과거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어떤 이런 영업이익률을 좀 밝혀라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두 건설사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숨통을 틀 수 있는 가장 큰 상황이다. 특히 이렇게 주상복합이라든지 조합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코로나19랑 상관없이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 보셔야 되는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 인천 공장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두산그룹 같은 경우 가뜩이 나가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일부 현재 공장을 중지할 정도로 공장을 원래 그 가동을 중지하게 된다라면 재가동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시장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두산그룹 자체에서도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뉴스 플로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오늘 1% 약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소식이 전해진 상황인데요. 52,700원 선에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돌파했던 미국 경제의 셧다운 우려감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교육도 위축될 것이라는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인데요. 자, 오늘 양대 시장이 하락 출발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4% 약세 흐름으로 3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 초반 2,105선에서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0.8% 약세 흐름으로 출발했습니다. 744선에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 나타나네요. 자,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거래에 4원 하락을 하면서 1,2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4원 40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여러 가지 이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원화를 다시 한번 환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205원 선까지 올라가네요. 1,205원 선에서 지난 거래에 대비해서 한 4원 50전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증시도 타격을 입습니다. 1%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는데 전 거래의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면서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22,225엔대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 엔달러 환율 10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엔화 약세 흐름 오늘 이어지네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6엔대에서 107엔대로 올라간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개장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관전 포인트는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주식시장이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앞서 배종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름이 되면 경제가 조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선반영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현재 지금 잠잠해져야 될 것으로 예상했던 그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들이 경제의 불안감을 더 자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까지 참으면 3분기부터는 경제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들이 나름 있었습니다만 이제 3분기도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올해 내내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주식시장이 경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먼저 선반영됐던 주식시장이 경제가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봤습니다만 이제 경제가 올라오지 않는다라면 주식시장이 오히려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불안감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미국발 현재 지금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들만 보는 면도 있습니다만 차트를 보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롭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지가지수 차트를 놓고 보게 된다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다시 최근에 반등세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만 반등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다시 모양을 꺾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현재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보지 않고 오직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 냉정하게 차트만 놓고 본다면 전형적인 하락 차트다라고 모두들 인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0일,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 상황에서는 다시 차트가 반전하기까지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쌍봉의 형태를 찍으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이 현재 지금 나와주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재로서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현재 보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하락을 하지만 풍력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S 베어링이 11% 넘는 급등세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고요. CS 윈드, 동구 SNC 역시 2에서 3%대 강세름을 시장 대비 강세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 장 초반 동국 SNC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 테크 역시 10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거래일 25% 넘는 급등세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장 초반에 경신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주 고객입니다. 유상증장 발표 이후에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랠리 뻗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DNC 미디어가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현재 강보합권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최대의 계약 작가와 그리고 작품을 보유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요. 웹툰, 웹소설, 콘텐츠 그런 프리미엄 프로바이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현대 롭텐도 0.65% 상승하고 있는데 2분기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가 기록을 지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요. 고정비 자체도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분석으로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상승하는 종목으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금호석유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0.6%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페놀 유도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예상과 달리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시가 대비 상승폭이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오늘 아침 증권사 분석에서도 나타난 그런 종목이었는데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중에 특수가스 이런 부분을 공급하는데요. 그동안 소외됐었습니다. 후발 주자로서 상승 탄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 면밀히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2% 가깝게 오르면서 26,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DNA 링크, 세원이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소장님,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향방 이런 것들이 많은 투자자분들께 궁금하셨을 겁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만든 그러한 국민위원회에서 일단은 구속을 일단 좀 미루는 걸로 그렇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검찰 측에서 쉽게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인식을 주말에 하셨을 텐데 일단 삼성전자가 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 출발한 것은 아무래도 지수와 연관성이 있다. 아까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뉴스플로우라기보다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지수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개별주들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 분위기는 다소 조금 주춤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 동시효과 대비해서는 다소 양봉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대형주 위주의 하락 추세, 특히 코스피 위주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조정을 받다 보니까 다시 언택트 쪽이 조금 주가 흐름들이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자 결제라든지 엔터 게임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인 그 언택트 주식이라고 보여지는 알서포트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등도 꼬리를 달면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언택트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제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YG엔터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오늘 엔터주주 상승에 좀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격입니다. YG엔터가 거의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9거래 연속 상승세 힘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고 오늘 YG엔터가 이렇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37,550원 선이고 SM이 2% 강세인데 엔터주에 대해서 잠시 좀 들어볼까요? 중요한 것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시 신작 새로운 어떤 그런 그룹 이제 보이 네. 그룹에 대한 어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그 엔터 쪽에 대한 것들 새롭게 다시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YG엔터 같은 경우 독자적인 재료가 있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JYP 엔터라든지 SM 등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공연 수입이 줄어들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을부터는 조금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재개된다라기보다는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엔터주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JYP 엔터라든지 SM 같은 경우 매기가 확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트레이딩 자금들의 유입이 엔터주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개장 이후 한 8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이 1.2%의 약세름으로 2,100선 초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 기관의 매도세가 여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들어오고 있다는 좀 말씀드리고 개인도 동반 사자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의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금액은 화면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매 공방이 펼쳐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타나지만 개인의 매도세가 5거래일 만에 잡히죠. 이래서 오늘은 시장은 하락은 해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일단 잡히고 있다는 게 장 초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장 후 9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 이슈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배종찬 소장과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 것인가 변곡점이 이번 주에 아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뭐 조정다운 조정은 사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지지부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2,100으로 회복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사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극복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됐다면은 계속해서 도약대가 만들어져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 회복이 됐던 기준이 되는 것이 계기가 이 기대감이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K 방역이 잘 됐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이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동학개미운동, 우리 주로 이제 젊은 연령들이 또 많이 주식시장에 참여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것을 새로운 또 하나의 투자의 기회로 봤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2,100 정도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느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유동성이 많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가성비가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기회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것이 아직까지 코로나19 V자 반등의 이 가능성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훨씬 더 이 회복의 속도는 더딜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어느 쪽이 그래도 이 기대감 플러스 성장이 유지될 것이고 어떤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BBIG라는 것이죠. 네. B는 뭐냐? 바로 바이오입니다. 제약과 관련된 것은 지금 코로나19와도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업종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주목을 하는 것이고 또는 2차 전지 배터리 분야도 B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I는 인터넷이죠. 인터넷 플랫폼 뭐 카카오, 네이버 계속 조정은 받습니다만 이들이 갑자기 급락해서 가치를 상실하겠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서로에게 수급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게임까지도 괜찮은데 그 외에 해운, 항공, 조선, 자동차 등은 좀 회복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그래서 투자의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빨리 투자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뒀을 때는 차익 실현까지 필요한 부분은 BBIG,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게임, 언택트 쪽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중후장대한 이런 중공업 분야 또 기술주 중에서도 상당한 투자가 장기간 필요한 분야들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들 기업이 얼마든지 밸류에이션이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EPS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판단될 때는 좀 더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시점 자체를 좀 더 연장시켜서 좀 더 장기적으로 잡아놓는다면 분명히 투자의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 다시 BBIG, 언택 이쪽으로 또 집중되고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일단 1% 넘게 코스피 1.4%까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봤고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좀 체크해보고 주목해보아야 할 종목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제시한 오늘 살펴봐야 할 종목 리스트를 이재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패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현재 움직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세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 패토리 오연지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종목 상담 119에서 모베이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향 휴대폰 케이스를 공급을 합니다. 이걸 판매하고 유통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잘 되면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이 전망이 되면서 모베이스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 3,480원,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3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현재 장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베이스는 시가 대비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1.4% 약세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3,430원 선입니다. 삼성전자발 긍정적인 모멘텀, 과연 모베이스의 뒷심을 살려줄 수 있을지 오늘 장의 흐름들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주명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에서 아이네이 네트워크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면서 개인 안보에 대한 인터넷 안보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양자 암호 시장이 최대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에 양자 보안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동사 제품 칩셋 모듈이라고 합니다. 암호키를 생성하는 시스템인데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사측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초소형 패키징 기술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DKDNI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바이오 사업의 전략적인 협력 이런 부분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2,100원 이하에서 목표가 4,000원, 손절가 1,500원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가볼까요? 네, IA 네트워크스입니다. 현재 0.94%, 1%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에서는 약간 상승폭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거래일 대비 20원 상승하면서 2,1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IA 네트워크스도 주목해 보시고요.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이노베이션 정유주 하반기 업황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을 보고 가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황주명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에서 SK이노베이션 제시를 했습니다.
SK 최대 주주로서 석유화, 윤활제 등 생산하는 거 아실 것 같고 오펙 감산 연장 소식에 긍정적인 모멘텀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무엇보다도 LG화학과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전지 부분의 재평가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업종에 대한 회복 가능성, 정제 마진과 수요 회복 이런 부분에서도 엿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13만 8천 원,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9만 원 라인이고 현재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8%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고요. 13만 3,500원 선에서 하락 출발하는 SK이노베이션. 하반기 전략 주시하시면서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생방송으로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분석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분석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피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인사이트계의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1.6%까지 코스피가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코스닥도 거의 1% 가까이 하락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100선이 무너졌고요. 2,099.36포인트, 1.65%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도 743포인트, 0.94% 정도 하락하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들의 매수도 이제 약간씩 코스피, 코스닥에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순매수, 만약에 시장에 대한 걱정, 3분기 경제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개인들의 순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을지 또 외국인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영준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이게 조정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예견하기는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게 이렇게 외국인과 개인들의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들락날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중요성이 좀 다소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현재 지금 넘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지금까지 지수를 떠받쳐 왔었는데 개인들의 유동성 말씀하셨다시피 개인들의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지수는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지금 살짝 다시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과연 우세한 사람들이 누구냐? 개인들이 그동안 지수를 이끌었죠. 개인들이 여전히 우세하느냐, 사자가 우세하느냐, 팔자가 우세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미 시장의 맥은 사자에서 팔자로 넘어갔다. 저는 그 사실을 냉정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앞서도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라갈 때는 사자가 우세하죠. 파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갖고 있으면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출렁거림이 있더라도 지수가 올라가죠. 하지만 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행복한 고민에 들어간 거죠. 내가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닌 입장에서는 다 수익이 낮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 그래서 이 수익을 챙길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봤을 때 매수를 챙겨야 그러니까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훨씬 더 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어렵죠. 그전에는 무조건 사기만 하면 이익이 났는데 계속해서 고민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오후장 들어서 2포인트 넘게 빠지게 된다면 매수는 급속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매도는 오히려 더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매도가 우리가 이제 그 장 막판에 나왔던 신용 매물이라든지 급매물이 아니라 이익이 났었던 그러니까 손절 매물들이 아니라 이익이 났었던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 물론 그런 것들을 다시 뛰어넘어야 줘야 되는데 최근에 차트를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나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줘도 결국 직전
정고점을 못 뚫어줬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노력을 하지만 힘은 좀 붙인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개인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되는 국면에서의 교체 매수 수요는 분명히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개인이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이야기했듯이 뭐 코스피가 1,400까지 내려갔을 때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네. SK 하이닉스 중심의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대거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지만 가지고 있는 유보금을 가지고서 또 다른 가성비가 있는 그래서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또 펀더멘털을 본단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팬데믹에서 펀더멘털로 F에서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에서 펀더멘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분명히 교체 매수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이라든지 또는 화학이라든지 또는 건설 자동차 지금 미국에서 이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히 작동을 네네. 한 부분이 보여요. 왜냐하면 6개의 주요 경합 중에서 오히려 바이든이 앞선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테마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건설, 화학, 또 자동차, 철강 등입니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득표를 2016년 대선에서 얻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흔들릴 경우에는 심지어는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쩍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영향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런 중우장대한 산업으로부터 최근에 이제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 언택트 이야기하듯이 우리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좀 더 단기간의 수익성이 있고 2,100이 아니라 앞으로 2,200, 2,300 가더라도 좀 더 수익성이 높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개인들의 경우에 다른 투자처로 옮겨갈 수도 없는 것이 지금 부동산도 부동산 대책이 추가 발표되면서 다른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 묶여있는 결국 이 증시의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어떤 종목에 가져가냐. 말 그대로 이제부터 2,100대 코스피 이 지수 상황에서는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2,100에서 조정되면서 일정한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교체 매수하는 지수 또 뭐 차익 실현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것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배용찬 소장님과 제가 얘기한 것의 어떤 뭐 중요한 가운데 있는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뭘까요? 분명히 일단은 현재 지금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주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는 수익률이 차별화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기존에는 수익 내기가 좋았죠.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갈렸을 뿐이지 주식시장에 참여했다라면 거기서 물론 어떤 사람은 따블이 난 상황이 있고 10%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두가 수익을 봤다. 거의 대부분이 인버스라든지 원유만 아니었다라면.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차별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전문가 영역으로 넘어왔다. 따라서 지금 교체 매매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종목 선정이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변동성 관리를 하신 분과 하시지 않은 분들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유의하십사라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개인은 이제 지금부터는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저가에서 매수를 한 분들이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일시에 다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차익 실현의 욕구가 점점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이런 매물이 나왔을 때 또 우리가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라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라든지 추이도 지켜보고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영주 소장과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수소차 관련주 JNK 히터인데요.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주관 사업에도 선정이 되는 등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7,500원 돌파 시 급등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요. 오늘장은 1% 이상 하락세로 출발을 하면서 7,300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500원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세종공업인데요. 세종공업은 국내 1위 자동차 부품 업체로 시초가가 5,200원이 유지될 경우에만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장은 약보합권 5,150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주가 흐름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SV인베스트먼트인데요. 이뮨메드 투자에 대한 기대감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장 역시 소폭 조정받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네페스인데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전자 관련 부품 기업으로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 다시 한번 상승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장은 1%가량 낙폭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28,000원 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한국주철관인데요. 한국주철관은 노후화된 상하수도를 교체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수혜 기대감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 이번 주에 내내 그런 이야기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실물 경제와 이 주식 시장의 괴리, 이 사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아니면 다시 지수가 내려올 것이냐, 네. 이런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주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좌 수익률 관리도 저희 또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더 밝은 모습으로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네, 자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